네, 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앞전에 보여드렸던 가방인데요. 이렇게 이제 많이 염색이 해지고 떨어졌죠. 여기도 보면, 테두리, 파이핑, 그리고 모서리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끈 연결 고리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염색을 해놨고요. 어, 이제 이 가방을 복원을 할 때 가죽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먼지 털고 세척만 하고 염색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작업장으로 이동을 해서 일단 염색이 된, 복원이 되고 이렇게 해진 부분, 떨어진 부분, 복원이 되고 염색이 된 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참 걸어왔네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연결선 부분 있죠. 손잡이도 이제 마감이 됐고, 지금 이렇게 보면 모서리 부분들 염색이 해진 부분들이 깨끗해졌죠. 그런데 오늘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이건 현재까지는 수성이라는 거죠. 수성. 깨끗해 보이지만 사용하시는 고객님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써야 되고 문제가 안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성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수성이라는 것은 유연성이 좋고 안에까지 침투를 할 수가 있고 붓작업이 가능하지만은 유성은 아니에요. 유성이라는 것은 붓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굉장히 표면이 이제 매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유성으로 다시 한번 해주면은 훨씬 좋습니다. 이제 대부분 가죽 잠바도 보면은 수성만으로 마감을 하고 유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복원을 하게 되면은 끈적끈적해요. 뻑뻑하다는 거죠. 이 느낌 자체가. 예. 그래서 약품을 초색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뭐 일회용이니까 종이컵 써도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만든 색과 동일한 색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색, 그러니까 이게 진밤색인데 이 원하는 색보다 한 톤 정도를 낮게 해줘야 돼요. 연하게 만들어야 염색을 했을 때 진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유성은 원색 그대로 색을 맞춰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려운가요? 뭐 이제 경험이 없거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 양인데 이걸 이제 색을 이제 혼합해서 만들다 보면 이제 이만큼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일이란 것이 수많은 연습인데요. 내가 처음에 만든 색을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면 빨간색을 어느 정도 넣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색을 만드는 것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뭐 무슨 색 몇 프로, 무슨 색 몇 프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도 하다 보면은 눈대중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점점점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검정색을 조금씩 섞으면서 톤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밤색에서도 아주 진한 밤색 같은 경우는 블랙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제 보면은 한 번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색깔이 약간 탁하다 아니면 어둡다 그러시면은 빨간색을 조금 더 섞어줍니다. 그러면 약간 붉으면서도 진해 보이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종이 같은 데에 놓고 색감이 비슷한지 확인을 합니다. 아주 진한 다크 브라운이니까 검정을 좀 더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톤에서 조금 더 밝아 보이고 싶다 하면은 노란색. 내가 만든 색에서 붉은 빛이 돌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빨간색, 좀 더 어둡게 오고 싶다 싶으면 블랙. 그러니까 조색하는 것도 수많은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손에 이렇게 묻어도 걱정 없습니다. 깔끔한 사람이라 손을 자주 씻어요. 이제 어느 정도 톤이 비슷하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염색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상태로 끈적끈적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 이제 물방울처럼 똑똑똑 떨어지죠. 복원, 색을 만들 때는 침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어주는 게 좋습니다. 풀어주는 거죠. 자, 이제 어두운 색 톤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도 깨끗이 닦아야 되니까 제가 잠깐 청소를 좀 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그 청소를 좀 했고 건을 이용할 때는요, 적당량을 따라서 이 나오는 양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나오는 양을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양이 많이 나오면은 건과 제품의 거리를 좀 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표면이 아주 매끈해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바닥에 있는 거에서 묻어나지 않도록 이제 말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염색을 할 때는 유성은 냄새가 있기 때문에, 독성 냄새가 있기 때문에 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우선 끈부터 뿌려 보겠습니다. 계속 오래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건으로 뿌리는 양, 거리, 이걸 계산하고
어느 쪽이 너무 진한지 아니면 너무 연한지 그것도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느낌을 보면은 굉장히 매끈해집니다. 물론 건조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완전히 안착이 되고 고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잠깐 말려도 이렇게 표면이 매끈매끈해요.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기계 소리도 나고 드라이 소리도 나요. 냄새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방독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목소리가 어버버하니까 좀 참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 작업을 할 때는 건 작업을 할 때는 약품의 양 첫 번째, 그리고 제품과 건의 거리,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나가는 속도예요. 속도. 막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뿌려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지나가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금속 장식 부분들 이런 것을 테이프로 막아주고 하는데 이거는 세척하는 것을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안 했고 이 바닥면 옆면하고 지금 뒷면을 했는데 아주 부드럽고 매끈해요. 이게 지퍼 라인.
손잡이도 뭐 별로 뭐 별거 아니니까 놔둬야지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참 오래되고 좀 보기 드문 가방이다 보니까 깨끗이 해드려요. 뭐 오래 안 됐다고 해서 안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앞면 되도록이면 이런 틈 사이도 손가락을 안으로 넣어서 최대한 이렇게 이제 잘 들어갈 수 있게 흡수가 될 수 있게 벌려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 마감이 된 것 같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에서 뭘 해주냐, 이제 코팅을 해주게 됩니다. 훨씬 더 튼튼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이 건이 이렇게 이제 좀 지저분하잖아요. 일단 제가 이거를 좀 청소를 할 건데 이 부분을 좀 닦아내고 이런 건을 쓸 때 오래 쓸 수 있는 거, 건 청소하는 것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안쪽 통은 지금 닦아놨고요.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청소는 금방 합니다. 근데 관리만 잘하면은요, 제가 이걸 지금 10년 쓰거든요. 관리만 잘하면 고장 날 일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염색 약품 통입니다. 그래서 이걸 청소를 깨끗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파란색을 염색을 해야 되는데 검정색이 이 안에 많이 묻어 있으면은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어차피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써야 됩니다. 조립을 해서.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약품이 나오는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양쪽에 에어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히지가 않았는지 그걸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관리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침
핀 역시 마찬가지로 이물질이 없게 깨끗이 해주고,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서둘러서 해보고 말려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염색약품이 나오는 곳들이 막히지가 않게, 이제 이 끝 부분은 살짝 걸쳐만 놓고요. 이렇게 해서 에어를 열고 약간 세게 염색을 할 때는 이 정도 소리만 나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는 청소가 된 거예요. 코팅제는 양이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을 해주게 되는데 똑같아요. 방식은 끈부터 해줘야죠. 끈. 이게 참 방송이 힘들구만요. 원래 혼자 작업할 때는 끈도 저 위 벽에다가 걸쳐놓고 딱 편하게 하는데요. 굉장히 매끈합니다. 파리도 못 앉을 정도로 매끈매끈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한다는 거죠. 지나야 되고,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완전히 붙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염색을 할 때는요, 절대 염색약을 뿌려놓고 건조를 하기 전에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혹시 뭐 이 제품에 내 지문을 남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만져도 되고요. 이 마감을 할 때도 그냥 뿌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 한 칸이면 이 한 면을 봤을 때 광택이 골고루 나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만큼은 광이 엄청나고 이만큼은 덜 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양 조절을 하면서 뿌려주게 됩니다.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주 좋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마감을 한 부분의 광택과 안 뿌린 부분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자, 오늘은 좀 기계 소리도 좀 나고 그랬는데요. 처음에 색이 빠졌을 때도 반질반질한 느낌의 가죽이었고, 지금 복원을 한 후에도 역시 흠집은 다 사라지고 반질반질한 느낌의 가죽처럼 보여집니다. 모든 면은 매끈매끈하고요.
그러면 건 청소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지퍼 이런 데에도 지금 약품이 묻었죠. 닦아줘야죠.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독성이 약한 걸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독성이 강한 거 그걸로 하면은 잘 닦아지기는 하겠지만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염색까지 녹여버린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살살살 닦아주니까 깨끗해지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묻어나죠. 그래서 독성이 어느 정도 너무 세지 않은 약품으로 해서 염색의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깨끗해지죠. 지퍼 슬라이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한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고리, 디링 고리. 무슨 일이든 과정도 중요하지만요, 마감이 중요해요. 결과를 보는 것이지 과정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말소리 들려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애매한 데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가지고 이렇게 어딘가 약품을 써도 염색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싶으면 자, 이쑤시개로 긁으니까 긁어지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요, 최대한 좀 마감을 깨끗이 해드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 연결고리 사각링 그리고 이 지퍼 마찬가지예요. 지금 염색약이 묻어 있기 때문에 면봉, 이쑤시개 무슨 도구가 됐든 그것을 제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지금 염색약품이 묻어 있죠. 여기를 깨끗이 이제 닦아주는 거예요. 안쪽도. 그리고 이제 너무 틈이 깊거나 안쪽이라서 안 될 때는 이렇게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또 닦아 주시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여러 가지 오늘 보여드린 것을 좀 참고를 하셔도 좋고요. 지금 본래의 가방의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신문지 같은 걸 넣어서 이제 틀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고객님한테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래된 제품이지만 요즘에는 좀 보기 드물고 가죽 재질도 좀 다르고 이 제품을 오늘 복원을 하는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